자, 다 준다고 약속했으니 100만 원 대신에 80만 원은 어떨까요? 이 얘기입니다. 긴급 재난지원금. 참 사실 그래요.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도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. 계속 무슨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저녁에 김 기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? 네, 민주당과 정부가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가지고 이 재난 기본 소득 재난 지원금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. 여기서 정부와 어떤 당과의 이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. 민주당에서는 총선 전부터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양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에 좀 부담이 되고 코로나에 대한 추가 대응 위해서 조금은 재정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조금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. 여당 지도부는 총선 전부터 또 직후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. 야당에게는 또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선제 조치도 하기도 했습니다.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.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총선 기간 중에 전국민 지급을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야당에서도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.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.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입니다.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이 이걸 또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. 자, 그런데요, 시청자 여러분. 이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좀 집중해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. 오늘 정치데스크를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이런 거예요. 소득 하위 70%한테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줘야 됩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재정이 돈이라는 게 땅 파면 나오는 겁니까?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재정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전 국민한테 못 줘요. 소득 하위 70%한테만 줘야 돼요. 민주당에서는 무슨 얘기예요? 우리가 선거 전에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 있는데 전 국민 다 줘야 됩니다. 이런 거예요. 자, 그래픽 주세요. 여기까지 된 거고. 그래픽 좀 주세요. 예. 그러자. 민주당이 이 카드를 좀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위 70%의 갈 돈을 줄여서 깎아가지고 상위 30%한테 주면서 전 국민한테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요. 정부 여당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, 가구당 지원금 액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. 원래요. 어떤 거였죠?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기로 했었잖아요. 100만 원. 근데 그 4인 가구에 가는 돈을 100만 원이 아닌 8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. 20만 원. 그러면 3인 가구, 2인 가구, 1인 가구한테 갈 돈도 조금씩 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그 돈이 그만큼 세이브가 되겠죠? 자, 그 돈을 가지고 고소득층에 8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지원금을 줄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. 민주당이 지원 금액을 줄여서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. 아니 원래 가려고 하는 돈을 세이브 시켜갖고 전 국민한테 주게 됨으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들한테 돈은 줄어들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까지 왜 줘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 우리 배승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?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은 여든 야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요 당정청이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3시간 동안이나 합의를 하고도 정부 측에서 반대 입장을 내가지고 이 결론을 못 냈다고 하는데요. 이 기획재정부 입장은 이런 겁니다. 이러다가 나라 거덜난다.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다음 세대에서 빚을 갚아야 된다.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여당의 입장이 일단 벌려놨으니까 돈을 줘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. 그리고 또 이 일부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자한테도 줘야 되는가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솔직히
어떤 입장에서는요,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업체는 돈을 많이 벌기도 했어요. 그리고 예.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은 아주 산업이 망해가는 산업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항공산업 같은 거 보세요. 지금 이 그 항공계는요, 무급으로 휴가를 지금 억지로 주고 있습니다. 아하. 근데 이런 데다가 긴급하게 돈을 줄 것이냐, 이건 또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계속 보호를 해야 되는데, 이런 것과 예를 들어서 손소독제 많이 팔리고 또 마스크, 유통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또 돈을 벌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다 주는 거냐, 아니면 80만 원을 주는 게 맞는 거냐 예.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다음 재정,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국민이 내야 되는 세금을 고려해서 좀 합리적으로,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뭐 공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.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염병이라는 게 들어왔고, 그것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? 말 그대로 이 돈은 긴급 재난지원금이에요. 그러면 빨리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. 필요한 자들에게 그 돈이 빨리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. 근데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큰 틀에서는 발표를 해놓고 강론에 들어가서는 지금 계속 뭐가 바뀌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무슨 검토만 하고 뭐 방침만 계속 논의하다가 정작 우리 국민들 주머니 속에 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언제쯤 들어오는 겁니까?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오고 있는데요. 최수영 평론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? 네, 전 사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여당이 드디어 정치력이 시험대에 들었다.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예. 자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래 물이라는 것은 갈증이 가장 심할 때 와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뭐 갈증이 해소된 다음에 물이 들어온다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? 지금 이게 시급할 때는 시급하게 해줘야 되는데, 자, 지금 야당이 반대를 일부 해요. 왜냐? 황교안 대표가 50만 원씩 해서 더 200만 원 주자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미 사퇴를 해버렸으니까 당의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목소리 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예. 이해찬 대표가 이럴 때 딴 말하면 당신들 큰 죄 받을 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될 때는 지금 3차 추경까지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어떤 결과를 정치권에서 내주는 게 중요하지. 이게 5월 말, 6월 말 지급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지금 저는 여당이 거대 여당이 된 만큼 여야 협상도 그렇지만 정치력, 특히 의사결정력에는 대단한 지금 시험대에 들고 있다.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긴급재난지원금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 이게 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계속 정부와 뭐 당정청 간에 계속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발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? 이어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